전달해 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오늘 여기랑 되게 인사를 드리고 끝나고 각 단체에서 대표 한 분씩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원평 그리고 저기 청운동 사무소까지 빠져서 그때부터 이제 대충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고 기억도 안 난다. 그거는 제가 여기 담당이신가 정보관한테 그럼 저 빠져주시고 예예 자, 이거 킨거 어떻게 켜나? 이거 동시에 뭐 하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된 거 같아. 하나 둘 셋. 이게 되잖아. 그게 아니고, 저는 요거하고 요거 같이 해야 돼요. 이건 틀려. 아니 원래 하나는 형님이 이게 엄청 기계도 해야 되고 아니야, 이거는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 이거는 내가 옛날에 스마트폰이 충전하다 딱 켜려고 했더니 와 진짜 안 켜지는 거야. 시작했어? 진짜 눌렀어? 나는 안 눌렀어. 나도 안 눌렀지. 지금 하나 둘셋 여섯 사람 더 오셨어요. 어떻게 잘 들어오셨네. 이 경찰 조시 없이. 아니에요. 지금 다 빠질 거예요. 한데 발언할 사람들 나오고 나면. 그런 데 들어오는 것도 거짓말하면서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엄마. 배고프네. 비가 갑자기 옵니다. 북한 다 안 가져왔는데 비가 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안 되겠다. 자. 나 들어오는데 경찰하고 혹시 출력이 이거 가져오셨어요? 알았어. 나 이거 좀 각 잃어버린 거야. 단체 대표분들 비가 오는 거야. 충전기 5천짜리 줄까? 충전기는 있는데 선 가져왔냐고. 어떤 거를 예, 오늘 기자회견 샀잖아, 때 안 발언하시는 샀어. 대표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한 분씩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는 개판이고 날은 덥고 오늘 오고 지랄이고 탈원전은 처리 안 하고 예?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라가 예? 아닙니다. 나라가 날아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아 챙기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나라가 날아가게 생겼네. 섣불리 민심이라고 아직까지도 매질하라고 말이야. 10%가 뭐야? 50% 이상 되는 거지. 자유롭다. 또 저기 그 뭐야 굶어 죽는 국민들 북한만 꺼주지 말고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굶어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공무원 임금 좀 삭감해가지고 좀 복지 재정으로 돌려야 돼요. 아주 못했어요 아주. 아니 그 아까 스피커. 나라가 망하면 월급이 어디 있어? 속 터지고 오직 속 터지면 유튜브가 이런 소리 하겠어? 예, 미안합니다. 지금 체크 포인트에서 지금 출입이 여의치 않아서 진행이 좀 늦습니다. 또 방해하네. 이건 다 방해하네. 터지면 선구자 방송 유튜브가 이런 얘기 하겠어? 지금 여기에 여기 붙여놨더니 무궁화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다섯 사람 더 다섯 사람. 예. 아 그리고 저기 청와대 사랑채 관광 오신 분들은 저 사랑채 커피숍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랑채 관광 오신 분들은 커피숍으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사랑채 관광 왔는데. 이거 의심가 이거 인공광 뿌리고 있다 지금 여기에만. 아 황당. 이거 많이 오는 거 보면 진짜 큰일 하는 것 같아.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는 그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탈원전 그 규탄 집회가 오늘 4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상구 저녁에 여기 저녁에 그거 하는 거 봤어? 뭐라고? 7시에 공포행 하는 거. 공포네요? 무슨 공포? 이쪽에 아 형님이 올려놓은 거? 거기에 좌파 박원순 그 좌파들이 돈 100억이 나왔는데 그걸 마을에서 막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는데 우파들은 다 자기들끼리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이 나와서 해야 되거든. 그 주민들이 요청을 했어. 지금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섯 사람이 더 오시는데. 네네. 자, 발언하시기로 약속되신 분들 앞에 나오십시오. 심 대표님. 하나 있어. 야, 이거 한개. 심 대표님. 뭐야? 나는 안 돼. 시간상 아니, 같이 들었어.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여기는 청와대 앞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 박사님, 110으로 바꿔서 공사이로 103, 부모님, 네, 공사이로 공주님 반갑습니다. 주선 중하고 오기로 되시네. 오늘 탈원전 원전에 대해서 아직도 자, 여기 일렬로 수출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일렬로 좀 아직도 이거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탈원전은 그냥 한다는가 봐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가서는 다시 지어줄 원전에 대해서 청와대 해놓고 우리나라에 거는 못 쓴다는 거야? 신한은 삼가오에 수력 원자력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원자력 제가 동안하는 없는 정권이야. 진짜. 세계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게 우선인지, 국익이 어느 정도부터 해야 되는지. 영무 방송이 제 방송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아하, 이거 저기 피치에다 보내. 여기는 청와대 앞입니다. 잠시 후에 탈원전 3, 4호기 네, 이상구 방송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한 우산 안에 내 우산 거기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합니다. 네. 네, 아까 제 영상을 보면요, 아까 탈원전에 대해서 가문에서 문화재로 해가지고 색소폰 불고 하는 그 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또 원전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넣어서 저거를 마이크를 또 빼버리시죠. 왼쪽으로. 갑자기 비가 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소나기 같아요. 지나가는데 하늘이 구름이 그냥 떠다니고 앞에 일렬로 좀 촬영을 위해서 일렬로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지구가 그 가이드라인 라인 좀 채워야 되겠네. 네, 라인 좀 빼고 뒤로 돌려놓고 뒤로에. 네, 그리고 넓게 이렇게 서. 자, 일단 촬영을 위해서 일렬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리세요. 방송이 안 돼. 이건 줄어들지도 않네. 조 회장님 이쪽으로 좀 더 오셔야 사진 한 곳에 나오지. 저 너무 그쪽에 가 있어서 안 나와요. 자,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4년을 돌아보고 탈원전의 폐해와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이 나갈 바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피켓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공동대표 조기양입니다. 먼저 구호로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탄소 중립, 맑은 공기, 원자력이 정답이다. 탈원전을 철회하라를 선창하면 철회하라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 맑은 공기, 원자력이 정답이다. 탈원전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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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원자력 중흥을 위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4년 전인 201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우리 환경과 경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탈원전이라는 어리석고도 무모한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단체는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원자력 노동조합 연대, 사실과 과학 환경운동, 원자력 국민연대,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자유경제 네트워크, 에너지 과학도시 군산사랑 모임, 인촌사랑방,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에너지 흥사단 등 모두 10개 단체입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인 만큼 모임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탈원전을 막기 위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기자, 유튜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노력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중흥을 이루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의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로서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신광조 공동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서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4년을 맞아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선생님 그쪽에 말고 요 다음 좀 이래 하시죠. 가운데 가운데. 아니면 가운데 서서 하시든지 가운데 사이에 약간 벌리면서 들어가서 하시든지 아니 저 가운데 뒤에 들어가셔가지고 중간에 좀 벌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거기가 제일 좋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비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취재 열심히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서 건물이나 쭉정이 아닌 알록과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탈원전 정책 4년의 폐단. 이제 탈원전을 가감히 철회해야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국 폐쇄와 원자력 없애기를 선언한 지 4년이 됐다. 우리는 탈원전 4년 동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먼저 우리 환경을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과 비교하여 24%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탈원전 여파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없이 지구온난화 기후재난을 무슨 수로 막겠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 발전을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원자력 발전은 우라룡 원료 1kg으로 석탄 300만 kg을 쓰는 전력을 생산한다. 석탄, 석유, 가스 채굴과 운송, 연소 과정을 생각할 때 환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성세대가 가장 노력해야 될 일은 환경 보존을 잘하는 일이다. 환경을 망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 몇십만 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방사능이 무섭다는 무책임한
환경운동가들 공포심사장 발언에 세뇌된 것인가? 영원히 틀린 것인가? 공산연합 판도라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장면에 겁을 먹은 것인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세월호처럼 이렇게도 위험한 원전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사실을 밝히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무섭다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측에 서서 거짓말했다. 자신이 속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민을 안전히 속였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말이 한다. 우리는 예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발가벗은 임금님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기는 당나귀 기다고 우리는 예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저희를 가지고 어떤 망령에 사로잡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월호에 비유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가동된 것은 1978년이다. 지금은 24기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지난 44년 동안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원자력 사고로 숨진 경우가 있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500개 이상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됐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는가? 지난 1986년 사실상 옛 소련의 핵무기 생산 공장이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43명이 숨진 것이 전부다. 유엔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다. 안전한 전력 생산 시설이 원자력 발전소 말고 다른 무엇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2년간 쓸 전기를 생산하면 석탄은 10만 명, 가스는 4,000명, 태양광 풍력은 400명, 원자력은 90명이 죽는다. 이런데도 원자력이 위험한 에너지원이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40개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위험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것인가? 당신들이 진정 인류 안전을 걱정한다면 탈원전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있는 약 14,000개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닌가? 대량 인명 살상 무기인 핵폭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해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는 마음은 무슨 억하심사고 무슨 억하심장이고 놀부의 심보인가? 원자력을 위해 전가와 보도처럼 휘두르는 방사선의 위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중력, 바람, 전파, 음파와 방사선이 그것이다. 방사선은 하늘과 땅, 동식물,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한시도 쉼없이 방출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지옥이 됐으니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가 자연환경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사선을 배출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서울의 자연환경 방사선량이 도쿄의 3배이다. 서울의 강남의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시내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있는가? 지금 탈원전 정책이 미치고 있는 경제적 해악은 우리 국민의 삶을 시시각각 옥죄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전기 요금이 인상됐고 앞으로 인상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년 12조 원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은 이제 수십조 원의 적자를 안고 골병이 들어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큰 힘이 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가스 발전의 무모한 확장,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다. 나라 살림이 거들나고 다 망한 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우리나라는 생산된 전력량 50%가 산업용이다. 전기요금 상승은 산업 경제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 전기보다 2.5배나 비싼 태양광 풍력 전기로 어떻게 제조업 국제 경쟁력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원자력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그룹에 속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하게 만든 동력이다. 원천이다. 이 눈물겹도록 고마운 국가기관 산업을 문재인 정부는 없애고 싶어 안달다. 에너지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지하에너지 자원이 천무한 에너지 빈국이다. 석유, 석탄, 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나라다. 지금 당장에 에너지 수입이 중단된다면 석유는 약 석 달, 석탄은 약 3주일, 가스는 2주일 만에 모두 통일한다. 무슨 수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은 예부 지원 없이도 2년 이상 전기를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 생산 시설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시설 원자력 발전소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자유의 몸짓을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너의 위험한 사고를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건 아마도 날이 가고 달이 가도 탈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 같은 괴로움이 오고야 말 것이고 이 나라가 많은 빚을 지고 살 것이라는 예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사람 같은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을 돌아본다. 탈원전 칼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원자력의 전력 발전 비중은 23%로 일시 하락했지만 작년에는 29%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는 억지 춘향이라는 얘기다. 마음에 안 든 자에게 강제로 수청을 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탈원전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극적 비극이다. 아무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 행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책 상위 순위로 수소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를 무엇으로 제조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꿀먹은 덩어리다. 입을 봉창하고 있다. 가스를 화학적 공정을 거쳐 수소로 변한다면 환경적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가 없다. 값싸고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전기를 이용한 수전의 방식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에너지 수단 생산 수단 미치는 원자력밖에는 없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편화되고 기후 변화에 가장 강한 그런 원자력 기술이 자랑스럽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다. 그 효자 산업, 미래 산업, 전략 산업, 원자력을 죽이겠다는 자들의 정신이 온전한 자들인가? 미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나가기에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 기절을 같이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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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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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즉각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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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에너지 정책 수립에 원자력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참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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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신광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원자력 노동조합연대 노희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노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원자력 산업계 노동조합원 2만 명을 대표한 이야기입니다. 노 위원장님이 속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 기업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 위원장님,
제가 제목을 잘못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어떤 이 굳은 날씨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각 시민단체 대표팀과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1년도 한전에 입사해서 원자력만 했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발전소에서 정비부서에서 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집권 여당이 삼중수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마 가장 위험하다면 아마 우리 노동자들이 먼저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탈탄소 발의한 여당의 모 의원이 저희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NDC 50% 어떻게 달성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4월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대로 왔다. 그렇게 말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50% 줄이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화력발전소 싹 다 일시적으로 중단해야만 50% 달성할까 말까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적어도 한 나라를 운영하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겠답니다. 언론에 나와서는 꿈의 에너지 수소를 무지무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에너지, 꿈의 에너지 수소를 뭘로 만들 겁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LNG를 가지고 가공해서 수소를 만들겠다는데 그것은 레드 수소입니다. 레드 수소. 한마디로 이 정부가 앞으로 구멍가게 운영한 것도 아닙니다. 5천만이 넘는 그리고 10대 세계 경제 강국입니다. 좀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 주신 사실 원자력 발전소 관련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활동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연사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상경하신 박환태 사실과 과학 환경운동 대표님이십니다. 박 대표님은 호남에서도 사실과 과학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을 세우시고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와 함께 연대해 광주에서 새로운 환경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박환태 회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탄소 제로, 수소 경제, 원자력이 대안이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죠. 자, 저희가 서청하면 대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제로, 수소 경제, 원자력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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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 특히 탈원적 정책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동지들의 가열찬 나라 사랑,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이 동지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함께 또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광주에서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만은 자영업자 한 분이 통곡의 절규를 내뱉은 일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잘한 게 무엇이냐? 노인 일자리 창출, 라이더 양성, 공무원 숫자 늘리기, 그 이상 다른 게 뭐 있느냐? 나름 절규어린 얘기, 자영업자 다 죽는다 라는 얘기. 또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와 청년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 했었죠.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촛불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 등등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광주에서 유행되는 자조 어린 얘기 하나, 우습게 얘기 하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광주천에 영산강에 개구리들이 요즘에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합창을 하느냐? 조로남불, 내로남불, 추로남불. 여러분, 이 얘기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예. 지금 광주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왔던 열정의 고장입니다. 저 역시 광주를 사랑합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장관을 역임했던 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과학에 대해 무지몽매한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주셨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분의 시작 때 공정과 평등, 정의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뽑았구나 라는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나라, 보도 듣도 못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과거에 박근혜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문재인, 지금은 나라도 아니라라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 들으세요. 저는 여기에 계신 동지들, 이 동지들과 더불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탈원전이 문제가 아닌 진정한 과학의 진정한 기술과 사실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옳습니다. 저 문재인 정권의 그늘에 모여 있는 그 선무당들, 과학의 선무당들의 칼춤에 놀아나지 말고 여기 계시는 조기양 대표, 신광조, 우리 최영대 이런 사람들과 공개 토론 제의합니다. 나와서 공개 토론 하십시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있는 그 사실과 과학에 입각한 지식 부족의 세력들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지식인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세요. 공개 토론하고 KBS나 텔레비 기타 종편을 통해서 온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는 것을 나는 제의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이십니다. 사실과 과학, 그리고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명명백백하게 보도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가짜 과학을 갖고 사기치고 있는 저 정권을 심판하고 저 정권에게 국민 여러분의 책찍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정말 원전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국민 앞에 선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히 살아남는 대통령. 아마 역사 속에 이런 탈원전 정책을 주장해 나간다면은 역사 속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전 매국노 이완영이보다 더 큰 5점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코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들으세요. 사실은 저도 참 양반이 요건 못오고 시벌시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육두문자 개쌍 그런 쌍시옷의 얘기를 내지르고 싶습니다마는 차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점잖은 입에서 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달 남지 않는 대통령직 아름답게 국민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탈원전 정책 철회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고 나갈 거라는 그 대통령으로 남으시려면 당장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언론의 딜로리로 서지 말고 이 정부의 딜로리로 서지 말고 권력의 부스러기나 건져먹지 말고 사실과 과학의 입각에서 이 피 끓는 국민들의 함성, 이 애국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왜 원전이 필요한가, 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낱낱이 보도함으로써 매국의 언론이 아닌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참 하고 싶은 얘기는 하루 종일 해도 많습니다만은 이쯤에서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론은 다 죽었어요. 네. 기대하지 마세요. 박환태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장님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노동조합 위원장 또 원자력 노동조합 연대 위원장직을 담당하실 때부터 정관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탈원전 철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반대 깃발을 가장 먼저 들어올리신 선각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김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사회단체 대표님 또 그리고 언론 기자님 또 유튜버님들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원자력에 지금 4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대한민국은 어떠했습니까? 원자력이 생기기 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 주십시오. 삼척동제도 아는 경제 발전은 에너지의 공급과 비례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고리 1호기를 폐쇄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과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하게 잘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느닷없이 시행해서 수도 없는 3천억이 넘는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그 이후 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과연 경제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60원짜리 단가를 가진
원자력이 경제성이 없습니까? 120원, 180원을 하는 태양광 풍력이 경제성이 없습니까? 아마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60원이 많으냐, 120원과 180원이 많으냐라는 것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계속 탈원전으로 이끌면서 창원의 경제, 중소기업의 경제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7천억이나 들어간 신한울 3, 4호기 중단시킨 그러한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은, 이러한 경제 상황은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4년의 경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내가 그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진정 대통령은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집단의 리더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리더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4년의 잘못된 정책,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정말 피눈물 나는 많은 사람, 많은 국민, 많은 혈세를 낭비했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대한민국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잘못과 사죄를 하고 새로운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을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 현재 폐기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재개하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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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기 공동의장님께서 탈원전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구본철 공동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구본철 대표님은 기술고등고시 출신 전기공학 박사로 대한민국이 스마트폰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 대표님은 전직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면서 지난 일요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구본철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박 회장님의 말씀에 너무나 또 공감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정권이 이토 히로부미가 되지 말라, 매국노가 되지 말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도 이 엄중한 시절에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야말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상대로 가슴에 총을 품고 마지막 결전을 앞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고 우리 원자력을 지지하는 정의로운 4천만 국민 여러분, 나라 사랑 열정의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느꼈던 30만 원자력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디지털 성장의 주역 2030 청년 여러분, 지난 2017년 촛불 난동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 국민이 가진 자유를 훔친
국가 도둑 집단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국가 도둑 집단은 그동안에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핑계로 무슨 짓을 해오고 있었는지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고발합니다.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은 탈원전 태양광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을 도입하면서 20조 원을 해먹었고, 태양광 돌리면서 또 백업 전원인 LNG를 통해서 3년 4년 동안에 200억 달러치의 LNG 가스를 도입해서 해먹었고, 앞으로 또 폭력단지 네덜란드제 독일제 투입하면서 10조 원어치 해먹었고, 우리의 호남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신안 앞바다에 원전 1기에 해당하는 해상폭력단지에 48조 원을 추가한다고 하면서 우리 신안 국민뿐만 아니라 호남 국민들을 속이면서 앞으로 48조 원을 해먹을 계획이고, 도대체 100조 원을 해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조 원이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 1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100조 원이면 50만 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정말로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동안에 숨겨놨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을 하면서 제발 탈원전의 주범이 누구냐고 밝혀달라고 간청하고 압박도 하고, 만일 감사원 감사위원 여러분이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탈원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진다고 공갈 협박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모두 업무 종결권은 감사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 중에 감사원은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다시 10분의 1만 검찰이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고발했고, 감사원에서 그 모든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 탄소 중립을 통해서 이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저들은 지금 SMR이다 뭐다 하면서 마치 탈원전을 폐기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못할 겁니다. 왜냐?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그 권력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빨아먹을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의 비중을 50%까지 늘려도 부족합니다. 기껏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은 반탈원전의 입장에 대한 각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후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탈원전 저는 친원전 운동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저항 운동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본철 공동의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세금, 대한민국의 예산이 얼마나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탈원전을 밀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는 자유경제네트워크 한영복 대표님이십니다. 한 대표님은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소신에 따라 우리 원자력 발전소 되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영복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영복입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뚜만 말고 탈원전의 그 이유를 밝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4년간의 탈원전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 시작한 우리의 원전산업, 수십 년 동안에 우리 기술진이 피땀 흘려 이룬 세계 최정상의 산업을 불과 4년 만에 붕괴 위기 직전으로 몰아갔습니다. 원전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군데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배출 약속을 우리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결과로 국민들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높은 전기료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탈원전을 포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업들이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탈원전을 포기한다고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가 포기하고 탈원전을 접고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뒤늦게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탈원전을 해서 그 우수한 우리 원자력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의 경쟁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야 합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고통 속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부도가 나고 폐업을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탈원전이 몰고 올 먹구름은 훨씬 더 큰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목소리 높여서 이 탈원전을 거두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국민의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서남 해안에 8.2기가와트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성하고 나면 우리 서해안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해안 바다의 절반이 4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으로 덮이게 됩니다. 1km 간격으로 덮이고 나면은 서해 바다에는 선박이 다니지도 못합니다. 여객선도, 군함도, 잠수함도, 상선도 아무것도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바다가 됩니다. 소형 선박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지하에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어패류들은 순식간에 다 소멸해버릴 것입니다. 환경을 얘기하던 환경단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나라는 풍력이 입지가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몽골 초원이나 저 북유럽의 편서풍 같은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겨울과 여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지대입니다. 풍력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이러한 계절풍지대에서 풍력 자원을 건설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연구진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명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원전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남의 조롱거리가 되면 동정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원전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의 시대를 앞두고 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수요는 다양한 모델로 그 수요가 폭증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인 원전이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4차 산업의 시대에 선도국가로 성장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으로서 이러한 황금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 치고 탈원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탈원전을 거두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영복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최영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후에 전라북도 진안에서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시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을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원자력 중흥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도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보면서 160년 전에 세국 정책을 떠올립니다. 160년 전에 세계사의 졸음은 근대화와 대화, 과학기술 문명의 수용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서 굴욕을 참고 서구 문명과 대화,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세국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 결과는 망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일제 36년 분단의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원자력이란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선구적인 지도자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시 한번 큰 흐름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 시대에 원자력이 없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160년 전에 세계사의 흐름으로 거꾸로 가다가 망국에 이른 결과 그 망령이 오늘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룹니까? 후쿠시마를 겪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악몽을 가진 일본이 왜 원자력을 재가동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을 50기 늘려가지고 전기의 2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고 있는지, 노벨상을 25개나 받은 일본이 어리석어서 그러겠습니까? 개국 개화를 선택해서 나라를 부흥시켜서 한국을 집어먹은 일본, 160년 전의 전체를 다시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160년 전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한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세계 최고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가 저의 이 마음을 담아서 요새 문재인 정권 때문에 마음이 퍽퍽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촉촉히 달래주는 임영웅, 트롯 영웅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제가 우리 대한의 원전 개사를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얼마나 내게 안전한 시설인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갈 것 같아요. 온전히 얼마나 내게 필요한 보물인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삼알게 되네요. 온 세계가 인정한 세계 최고 대한의 원전
온전한 아리 모두의 자라 안전해야 깨끗해요 나에게 믿음춘 온전 고마워요 지켜냅시다 우리 대한의 원전 문재인 감동이 안 되냐?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온 세계가 인정한 세계 최고 대한의 원전 온전한 아리 모두의 자라 안전해야 깨끗해요 나에겐 믿음춘 온전 고마워요 지켜냅시다 우리 대한의 원전 세계 최고 대한의 원전 세계 최고 우리 대한의 원전 살려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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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자라고 해서 몇십 년 동안 MBC에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유튜버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해산을 하게 되면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 하시고 그리고 광화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원노련 위원장이신 노희철 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창하겠습니다. 망국적 탈원전 격퇴 국민을 위해 적극 배겨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자분들도 가서 네, 지금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있었던 탈원전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곳 청와대 앞 분수대를 찾았는데 또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나면요. 갑자기 이렇게 와서 제가 좀 정신이 정자하게 건의하고 촉구하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무슨 시간이 있을 때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던 인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길래 잠잠히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예산이 뭐 어떤 식으로